매일 아침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지금 당장 이 습관 바꾸지 않으면 뇌혈관 막혀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할 때 발음이 꼬이신 적 있으세요? 손에 쥔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시나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된 느낌 받으신 적은요?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5년 전부터 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가끔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죠. 1년 전부터 자주 깜빡하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쓰러지는 겁니다. 문제는 쓰러지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 불가능해요. 그래서 증상 나타난 후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만 달라지면 혈관이 자가 복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뇌에 놀라운 특성이 있거든요. 막힌 통로가 생기면 우회로를 형성하는 능력이요. 이 능력을 활성화하는 쉬운 비결이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물 없이 뇌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예요. 날마다 혈관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를 확신하게 됐어요.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거든요. 뇌졸중은 혈관이 차단되거나 파열되어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환이에요. 그렇다면 왜 혈관이 차단될까요? 체내 혈액이 진해지면서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축적돼요. 그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통로가 좁아지죠. 결국 완전히 차단되거나 파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액은 왜 진해질까요? 바로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 패턴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기상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세요? 화장실로 가시나요? 커피를 드시나요? 세수하러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커피에 든 카페인이 우리 몸속 수분을 밖으로 자꾸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소변으로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는 거예요. 밤새 이미 진해진 혈액이 커피 때문에 더욱 진해지는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진한 혈액에 좁아진 혈관이면 혈전이 생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아침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문제인 거죠. 물 먼저 드시고 커피는 나중에 드세요. 사실 커피뿐만이 아니에요. 기상 직후 가장 우선해야 할 행동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빼먹으면 온종일 혈액이 진한 상태로 유지돼요. 날마다 이렇게 보내면 결국 뇌혈관이 차단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무슨 이유일까요? 병원은 질병 치료가 주 업무거든요. 예방보다 치료가 중심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핵심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 과거에는 그랬어요. 날마다 응급 환자들 치료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기상하셔서 세면 중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즉시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뇌졸중이었어요.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장애는 피했지만 왼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으셨어요. 의료인인 제가 곁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요? 정말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그때부터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국내외 연구 자료를 수천 편 검토했어요. 예방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죠. 그렇게 발견한 진실은 놀라웠어요.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더라고요. 쉬운 생활 패턴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핵심 원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혈관은 나이로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혈관 상태는 아침 루틴이 결정해요. 셋째, 약물보다 습관이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단한 루틴으로 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지속해야 해요. 며칠 하다 중단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간편해야 하는 거예요. 복잡하면 지속 못 하잖아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방식을 안내했어요. 석 달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 성과가 놀라웠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어요. 혈당도 균형 잡혔고요.
유해 콜레스테롤도 뚜렷하게 감소했어요. 물론 약물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약물은 증상만 관리할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혈관을 정화하진 못해요. 그래서 약물만 의존하면 결국 투약량을 계속 늘려야 해요. 낡은 배관에 녹이 쓴 주택을 떠올려 보세요. 수압만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은 그대로인데 물만 강하게 흐르겠죠. 근본적으로 녹을 없애야 수압을 낮출 수 있어요. 혈관도 똑같아요. 생활 패턴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약물을 줄일 수 있어요.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혈관이 튼튼한 사람은 차단된 부분이 생겨도 우회 통로를 형성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측부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비상도로 같은 겁니다. 이게 원활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해요. 결국 예방의 핵심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전부 공유할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이에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것만 적용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 가족 전원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정말 효과가 탁월해서 여러분께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전달해 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예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기상 후 루틴이 핵심일까요? 우리 신체는 수면 중 수분 섭취가 없어요. 7시간 정도 물 한 방울 못 마시는 거죠. 그럼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감소해서 진해져요. 기상 직후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진한 시점이에요. 이때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요. 실제로 뇌졸중은 기상 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요. 특히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가 위험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수면 중 진해진 혈액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상하면 혈압이 상승해요. 진한 혈액에 혈압까지 오르면 혈관이 차단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기상 후 루틴이 정말 핵심인 거예요. 기상 후 행동이 온종일 혈관 상태를 좌우해요. 지금부터 기상 후 꼭 해야 할 것들을 안내할게요. 이것만 지키면 발병 위험이 크게 감소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눈 뜨자마자 물 2잔 섭취하기예요. 정말 간편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수면 중 진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기상 후 물 2잔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2컵 정도면 적당해요. 찬물은 피하세요. 갑자기 찬물 섭취하면 혈관이 수축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물을 섭취하면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져요. 지나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기상 후 발병 위험이 크게 감소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에 무엇을 타 마시느냐가 더 핵심이에요. 그냥 물도 좋지만 여기에 특별한 걸 넣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천일염이에요. 물 2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섭취하세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요. 미네랄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혈액 흐름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천일염의 나트륨은 적절량 섭취하면 혈액 농도를 조절해줘요. 진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거죠. 소금물 2잔이면 적당해요. 여기에 생강 한 조각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생강은 혈액 흐름을 촉진해요. 기상 후 체온을 올려줘요.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상승해요. 그래서 혈관에 부담이 없어요. 소금 생강물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물만 섭취해도 돼요. 핵심은 기상 후 물을 섭취하는 습관이에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세요. 눈 뜨자마자 섭취할 수 있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섭취하세요. 세면하기 전에도 먼저 섭취하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은 간편한 목 스트레칭이에요. 물 섭취하고 5분 후에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편한 동작이에요. 머리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턱이 가슴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10초 유지하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돼요. 수면 중 굳어있던 목혈관이 깨어나요. 다음은 어깨 돌리기예요. 천천히 뒤로 5번 회전하세요. 앞으로도 5번 회전하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과 어깨를 통과하거든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돼요. 마지막으로 손목 스트레칭이에요. 앉은 채로 손목을 돌렸다 폈다 하세요. 10번만 하면 돼요. 손끝에 고여있던 혈액이 순환돼요. 이 동작들을 5분만 해도 적당해요.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신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상 후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혈액 흐름이 개선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핵심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위험해요. 누워 있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감소할 수 있어요.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깊은 호흡을 3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은 혈압 변화가 완만해져요. 뇌로 가는 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실제로 이 방식으로 기상 후 낙상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상 후 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어요. 물 섭취하기, 목 스트레칭하기,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예요. 간편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이것들만 지켜도 기상 후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해요. 실제로 61세 이정숙 어르신이 계셨어요. 3년 동안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고생하셨죠. 기상하면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벽을 짚어야 겨우 화장실을 가셨고요. 제가 물 마시기와 단계적으로 일어나기를 알려드렸어요. 2주 만에 어지럼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은 기상 후 바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상 후 루틴만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온종일 무엇을 섭취하느냐예요. 아무리 기상 후를 잘 챙겨도 온종일 나쁜 음식을 섭취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혈관을 정화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뇌혈관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안내할게요. 고등어가 정말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진한 피를 묽게 하는 거죠. 게다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분해해요. 염증도 줄여주고요. 일주일에 3번만 섭취해도 효과가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해요. 고등어는 소금만 살짝 뿌려서 중불에 7분씩 앞뒤로 구우세요.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요. 무즙에 간장 조금 섞어서 찍어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요. 계절에 따라 생선을 바꿔도 좋아요. 봄엔 도미나 참치, 여름엔 갈치, 가을엔 고등어, 겨울엔 방어가 좋아요. 제철 생선이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튀기는 건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돼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들깨를 드세요. 들깨, 호두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하루 2숟갈이면 적당해요. 시금치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녹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상추, 깻잎 같은 거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 많아요.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또 혈액 속 유해 물질을 줄여줘요.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 짠 다음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으로 무치세요. 아침에 한 접시면 딱 좋아요. 채소는 날마다 2끼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녹색만 섭취하지 말고 빨강, 노랑, 보라색도 섞어서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계절마다 나오는 채소로 바꿔 드시면 더 좋아요. 봄엔 냉이와 달래, 여름엔 오이와 열무, 가을엔 배추와 무, 겨울엔 시금치와 갓을 드세요. 제철 채소가 영양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다양하게 섭취할수록 혈관에 좋아요. 현미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혈당도 천천히 상승하게 해요.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현미를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돼요. 잡곡밥 짓는 비율도 알려드릴게요. 흰쌀 2, 현미 1, 검은 콩이나 팥 반 컵 이렇게 섞으세요. 물은 평소보다 살짝 더 넣고요. 30분 불렸다가 일반 모드로 지으시면 돼요. 처음엔 흰쌀 비율을 높게 하다가 점점 잡곡을 늘리세요. 하루 두 끼는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엔 흰쌀이 그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반반 섞어서 드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잡곡 비율을 늘리고요. 이런 음식들을 날마다 드시면 혈관이 달라져요. 지나던 혈액이 맑아지고요.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이 감소해요.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도 도와줘요. 약물 없이도 혈관을 정화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오메가3를 드세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로 엽산을 채우세요. 현미 같은 통곡물로 식이섬유를 보충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유익한 음식을 섭취해도 유해한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소용없어요. 뇌혈관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거든요. 라면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거요. 이런 음식엔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켜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손상시키죠. 튀긴 음식도 위험해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같은 거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이에요. 유해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유익 콜레스테롤을 줄여요.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게 만드는 거죠. 단 음식도 주의하세요. 빵, 사탕, 콜라 같은 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핵심은 날마다 드시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날은 유익한 음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간편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이것들만 지켜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져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익한 음식을 안다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언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실제로 하루 일과에 넣어야죠. 이제 실천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할게요.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기상 후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 뜨면 가장 먼저 소금물 2잔 섭취하세요. 생강 한 조각 넣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 침대에서 5분목 스트레칭 하세요.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세면하고 양치하고 나서 아침 식사 준비해요. 아침은 잡곡밥에 미역국이 좋아요. 여기에 나물 반찬 두세 가지 더하고요. 고등어 한 토막 구워 드시면 완벽해요. 고등어가 없으면 계란이라도 드세요. 단백질이 중요하거든요. 아침 식사 후 30분 후에 산책 나가세요. 15분만 걸어도 적당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편하게 걸으세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특히 뇌혈관에 좋아요. 걸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요. 혈액이 온몸을 돌죠.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돼요. 날마다 걸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도 도와줘요.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졸려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거든요. 뇌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죠. 그래서 점심은 80% 정도만 드세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요. 밥은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점심 후엔 꼭 양치하세요. 잇몸 건강이 뇌 건강과 연결돼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에요. 특히 취침 전 양치가 중요해요. 오후엔 간식 드세요. 들깨 한 숟갈이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요.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도 좋고요. 과자나 빵은 피하세요. 저녁은 일찍 드세요. 취침 3시간 전엔 드셔야 해요. 늦게 섭취하면 혈당이 높은 채로 자게 돼요. 수면 중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저녁도 채소 위주로 드세요. 국이나 찌개에 채소 많이 넣고요. 고기는 적게 드세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 하면서 발목 스트레칭 하세요. 발목 돌렸다 폈다 반복하는 거예요. 50번만 하면 돼요. 발목은 제2의 심장이에요.
발목 근육이 혈액을 위로 올려 보내거든요.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개선돼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후에 또 산책 나가세요. 저녁 산책이 특히 좋아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려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거든요. 산책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혈압도 내려가고요. 취침, 1시간 전엔 핸드폰 끄세요. 파란 불빛이 수면을 방해해요.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돼요. 수면 중에 우리 신체는 자가 치유해요. 손상된 혈관을 고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신체는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신체가 적응해요. 혈압도 혈당도 안정되고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정리하면요. 기상 후 소금물 섭취하고 목 스트레칭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고등어, 시금치, 현미를 날마다 드세요. 라면, 튀긴 음식, 단 음식은 피하세요. 하루 2번 산책하고 일찍 주무세요. 이것만 지키면 발병 위험이 크게 감소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만 빠르게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물 2잔이 부담스러운데 한 잔만 마셔도 되나요? 처음엔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늘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습관 자체예요. 한 잔이라도 안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2주 정도 한 잔으로 하시다가 천천히 2잔으로 늘려보세요. 두 번째,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기상 후 물 2잔 먼저 마시세요. 30분 후에 커피 드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커피가 몸속 수분을 빼내는 것도 물로 미리 보충해 둔 상태니까요. 세 번째, 고등어 대신 다른 생선도 괜찮나요? 물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모두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면 다 괜찮아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들깨나 호두로 대체하셔도 돼요. 하루 2숟갈이면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약물 없이도 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세 박민수 어르신이 계셨어요. 2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어요. 당뇨약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고요. 최근 들어 자꾸 물건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린 적도 많으셨고요. MRI를 찍었더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군데 발견됐어요. 큰 발병이 올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제가 오늘 설명한 방식을 안내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매일 아침 체크해 주시면서 실천하셨어요. 3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냉장고 앞에서 헤매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요? 8개월 후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14개월 후엔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약물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없으시고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방식을 안내한 분들 대부분이 개선되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약물을 중단하진 못하세요. 하지만 최소한 더 악화되진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혹시 이미 약물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충분히 개선됩니다. 이 방식을 함께 하시면 돼요. 약물을 계속 드시면서 루틴을 바꾸세요. 그럼 점점 약물이 감소할 거예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금씩 줄여보세요.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꼭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해요. 루틴만 바꿔도 효과가 있지만 더 확실한 방식이 있어요. 보조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메가3 영양제 드셔보셨나요? 생선을 날마다 섭취하기 힘드시면 영양제로 드세요. 하루 한 알이면 적당해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햇빛을 쬐면 우리 신체가 만들어요. 하지만 연세가 들면 만드는 능력이 감소해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좋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충분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요. 마그네슘도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춰줘요.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보조제들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요. 하지만 보조제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은 음식과 생활, 루틴이에요.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똑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 시작하면 하루 늦는 거고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눈 뜨자마자 소금물부터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와요. 혈관은 거짓말을 안 해요. 유익한 루틴을 주면 개선되고요. 유해한 루틴을 주면 악화돼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재미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 정보 계속 안내할게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 꼭 전달해 주세요. 생명을 지키는 정보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오늘 배운 루틴들 꼭 실천하세요. 약속하세요. 눈 뜨면 소금물 2잔 섭취하기, 하루 2번 산책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것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